지금 제가 새말기 안내서에 10월 달에 책을 낼 건데, 안내서에 제일 먼저 이제 그 절대성과 상대성이 나오고, 그 다음 일체만법 공성이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이 모습 공식을 하려면 먼저 정견이 서야 됩니다. 정견. 그래서 절대성과 상대성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진짜와 가짜를. 이 진짜와 가짜가 모두 공성인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진짜가 공성이기 때문에 가짜를 나타낼 수 있고, 가짜가 공성이기 때문에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는 자체성 그 자체예요. 텅 빈 자체라고. 그래서 그거를 지금 공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4페이지. 어리석은 사람들은 분별이 많아서 어떨 때는 넘치기도 하고 모자라기도 하고 불평불만이 이만저만 많은 것이 아니라 전부 색임놀이요. 백봉 선생님은 생각상자를 색임이라고 해요. 색수상행식 할 때 이 상자죠. 이걸 색임이라고 하고, 이 염을 역임이라고 여긴다. 요거는 색인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김. 그래서 오히려 막 염을 여김이라고 상을 색임이라고 해가지고 그거 반야신경에 막 색수상 행시할 때 빛깔 느낌, 색임, 건임, 아리 이러니까 진짜 어렵죠. 우리 색수상 행시가면 더 잘 이해를 할 것 같은데. 저 색임은 생각으로 하면 되는데, 네. 여김은 말로 염. 표현하면,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이렇게 여긴다, 저렇게 여긴다,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우리나라 말에. 근데 이렇게 생각한다, 저렇게 생각한다고 뭐 어떻게? 요거는 색임은 생각을 해서 딱 거기에다가 어디에 우리 새긴다, 마음에 새긴다, 이래 글로 새긴다는 그는 새긴다라는 뜻은 이게 딱 흔적을 남기는 거죠. 새긴다라는 것은 새김이라는 것도 흔적을 딱 남기는 것이죠. 근데 여긴다는 것은 그렇게 여긴다, 저렇게 여긴다. 그러니까 강도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백봉 선생님은 요 상을 새긴다라는 뜻이다. 요거는. 그리고 이 염은 그렇구나 라고 여긴다는 뜻이다. 요 상과 염은 다르다. 딱 다르다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생각상, 생각염 이렇게 하잖아요. 염도 생각이라고 상도 생각이라고 하는데 분명히 구별을 딱 해버리고, 요것도 애도 보통 사람들 사랑이라고 하는데 쏠림 이래버리시잖아요. 쏠림. 일반적으로 그냥 얘기할 때 생각은 생각이고 뭐라고 여긴다 하는 거에는 약간 판단 같은 게 들어갔을 때 요거 여긴다. 이렇게 여긴다, 저렇게 여긴다. 예. 요거는 생각을 해서 흔적을 남기는 거, 새겨버려. 근데 염불이라고 할 때는 저염자 쓰지 않아요? 요거 하죠. 부처를 계속 생각하는 거죠. 염하는 거죠. 그럴 때는 좀 다르지. 그렇죠. 잘 모릅니다, 저도. 자, 우리가 색임놀이 안 하면 곳곳마다 보리도고 공덕자리고 복덕자리라 어디 걸림이 없어. 우리가 색수상이죠. 이렇게 느낌을 보고 요 색임놀이를 안 하면 그것 자체가 바로 공덕자리고 복덕자리인데 걸림이 없는데 생전 처음 만나는 사람도 그만 좋아. 그러나 분별하면 옆에 앉은 꼴도 보기 싫어. 가도 끝없는 이 호호막막한 허공을 자기가 갈라놓고 있어. 저 녀석 보기 싫다 하는데 꼭 내 옆에 와서 앉네. 저는 보기 싫다는 장벽이 하나 가려져 버리네. 참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이거. 보기 싫다라는 장벽이 하나 딱 가려져 버리니 자기 자신이 장벽으로 막는 것 아니라 참 겁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잘 모르지요?
자, 싫다 이라면은 싫다라는 장벽을 자기가 스스로 쳐서 장벽 안에 자기를 가두는 것이고, 내가 좋다 하면 좋다라는 장벽을 해서 내가 스스로 가두는 것이고, 또 불안하다 뭐 불안하다는 장벽을 스스로 가두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내가 불안하거나 불안하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불안,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하면 불안이라는 것이 불안 자체로서 그냥 있다가 사라져 버리는데, 우리는 그 불안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요. 내 것이 됩니다. 내 것. 좋다는 것도 내 것, 싫다는 것도 내 것. 그래서 꽉 붙잡고 안 놓습니다. 법상을 벗으면 안 그렇습니까? 모든 생각, 감정이 전부 내 것이 됩니다. 정말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 알면은 세상살이가 얼마나 편안해질까요? 그지요? 그런데 그것을 내 것이라고 내가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게 돼 있는 거라. 왜 그렇지요, 경월거사님? 비싸요. 비싸요. 불안 같은 거는 내 것 안 하고 싶잖아요. 근데 왜 내 것이 됩니까? 우울증이가 얘가 자기라는 그 뒤바뀐 생각 때문에 그 생각이 일어나면 내가 그거를 불안해하거나 내가 그걸 느낀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꾸 그러니까 개별적이고 고정불변하고 또 독립적인 개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것이 내가 있답니다. 그걸 아상이라고 해요. 지금 다 그렇게 생각하지요? 지금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몸을 바꿔서 내가 극락에 태어났다 합시다. 하면 극락에 태어나도 지구에 태어난 것과 같은 이런 몸이 아닌 다른 몸이겠지요. 거기도 내가 있답니다. 거기는 거기 나라의 내 몸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생각할 수 없는 내 몸이지요. 그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몸입니다. 망견이죠. 이게 극락세계는 극락세계의 내 몸이 있어요. 이런 세포로 된 몸이 아니고, 거기엔 그런 몸이 있고, 우리는 몰라요. 요런 세포로 된, 우리 지금 눈으로 봤을 때 세포로 된 몸을 내 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인연과 조건에 따라, 그 업식에 따라서 몸의 형태는 다 바뀌어버리겠죠. 다 바뀝니다. 자기가 보는 인연과 조건이 다 다르면 다르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다 다릅니다. 근데 내가 있다라는 요 한 생각은 안 변합니다. 내가. 나라는 한 생각. 그래서 이거는 무엇을 해야만 사라진다? 깨달아야만, 이것이 헛것이라는 걸 깨달아야만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극락에 가도 그 인연과 조건이 다 하면 다시 온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종교에서는 천당 극락 가면 영원히 산다 이러거든요. 영원히 살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경월거사님, 영원히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독교세요? 기독교고 천주교고 뭐 불교가 알 거 없이 영원히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원히 살려면 영생이라고 하지요. 영원히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착한 일 많이 해요. 선이 곧 선이 아니고 불선이 곧 불선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렇죠. 착한 일. 자, 도거사님, 영원히 살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영원히 죽지 않아야 됩니다. 죽지 않아야지요. 영원히 살려면. 그거 왜 안 죽습니까?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으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이 공원 도리를 완전히 알아야죠. 공한 도리를 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변하지 않는 도리가. 네. 변하지 않는 도리를 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변하지 않는 도리를 어찌해야 됩니까? 그래서 뭐라고 우리 배우죠? 무생법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무생법. 무생법인이 바로 이런 뜻 아닙니까? 무생법인 많이 들어보셨죠? 무생법인. 무생법입니다. 아, 이거 맞아요. 내가 왜 아냐면, 아, 이거는 도장 인자가 아니네. 내가 그래서 압니다. 나지 않는 법을 알아야 된다. 나지 않는 법을 알면은 뭐요? 멸하지 않는 법이죠. 나지 않으니까 멸하지 않는 법이죠. 뭐 멸이라고 하면 불생 불멸이지. 불생 멸이지. 이게 무생법이라는 게 대단한 얘기죠. 왜 무생법 하지 않냐고요. 공한 이치를 아는 거는 무생을 아는 거거든요. 무생법을 아는 거거든요. 공한 이치를 안다는 것은 좀 더 어렵게 말을 하면 무생법을 아는 것인데, 그럼 멸하지 않는 법을 아는 거예요. 이거를 좀 우리 버전으로 좀 쉽게 한번 말해보면 뭐예요? 곽선 선생님 뭐예요? 모습 없음이잖아요. 모습 없는 줄 알면 뭐 한다? 영생을 얻는다. 영생. 모습 없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를 증득을 하면, 이 말 다른 말로 하면 그 말은 공한 이치를 깨달으면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나 불교 너무 좋아해요. 아, 이게 일로 가도 절로 가도 어쩜 그렇게 논리가 딱딱 들어맞아? 제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잘 몰라요, 경전도요. 아마 학교에서 가르치라면 전 못 가르칠 거예요. 지식이 없어서. 그런데 이 부처님 공부는 이치를 깨달으면, 이치를 알면 요 말에도 마찬가지, 저 말에도 마찬가지, 그냥 아주 그냥 너무 논리적으로 아주 딱딱 들어맞는 거예요. 그래서 무식한 사람도 너무너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게 부처님법이라. 이게 사통팔달입니다. 무생법인 이러면 되게 어렵잖아요. 뭐야? 나지 않는 법이잖아요. 난 적이 없는 법이에요. 나지 않는 법. 나지 않으면 죽지도 않거든요. 사실은요. 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공한 이치를 알아야지. 공한 이치를 알아야 나지를 않죠. 공한 이치를 않는다는 건 뭐예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를 진득하는 거죠. 모습 없어. 모습 없어. 그러니까 박은경 쌤이 가시면은 내가 저기에 있었나 그렇게 하지. 내가 저 자리에 법문 자리에 있었나. 생전 처음 듣는 소리 같아. 그죠? 저도 지금도 선생님 법문 이렇게 우리가 듣잖아요. 항상 새롭습니다.
들은 적이 있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항상 새롭습니다. 그래서 그게 좋은 법문입니다. 훌륭한 법문이에요. 듣는 사람이 늘 새로웠거든요. 듣는 사람이. 왜 이치가 왜 그럴까요? 늘 모습 없는 바탕자리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진짜 법문이라요. 바탕자리를 자꾸 드러내는 법문을 하거든요. 모습을, 여기 성품을 자꾸 되밝히는 법문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렇기 때문에 늘 들어도 새롭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 내가 만약에 실타에 딱 들어앉으면 내가 스스로 장벽을 세우는 겁니다. 조타에 들어앉아도 스스로 장벽을 세우는 겁니다. 몸뚱이 내다, 내가 있다, 이러면 다 장벽을 세우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이 이치가 똑같다, 이 말입니다. 자기 자신이 장벽으로 막는 것 아니라 참 겁나는 겁니다. 참 겁나는 겁니다. 정말 겁나는 겁니다. 전부 자기 마음놀이요. 세간사는 우리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최승면들이로 본다면 지구도 우리가 만들고 욕계, 색계, 무색계, 천당지옥도 다 여러분이 만든 것 아니라요. 여러분이 만들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딱 증명되는 것이니 그건 말할 것도 없어. 여기서 과학적이라면 이치에 딱 맞다라는 뜻입니다. 최성면이라는 것은 그 바탕자리로 보면 이 말이거든요. 그 성품자리로 보면 일체의 모든 모습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의 나툼이거든. 절대성 자리의 나툼이다. 이렇게 되지요. 그럼 나는 본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절대성 자리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태양이나 지구도 다 누가 만들었다? 그 절대성 자리가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몸뚱이 내가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고 몸뚱이 내도 누가 만들어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절대성 자리의 나툼이에요. 작용. 씀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작용을 가지고 자꾸 진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작용을 작용인 줄만 알면 문제가 없겠는데 작용을 자꾸 그 바탕이라고 뭘 한다? 착각을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작용인 줄 알면 이 몸 이대로 허공이 되는데 자꾸 작용을 바탕으로 알면 절대로 못 만납니다. 내라는 것이 이 허공하고 못 만나. 그런 이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분별이 많아서 어떨 때는 넘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모자라기도 하고 불평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라 이게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정월 거사님? 이 내용이 무엇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이 제목이 뭐예요? 제목 없지? 그 밑에 제목을 공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싫다라는 생각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는데 공성인데 만약에 싫다라는 것에 딱 들어앉으면 거기에 장벽을 세운다 이 말이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공성에 대한 설명을 계속하고 있지 않냐고 이 내용이. 이것이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공성에 대한 의미예요. 의미. 그래서 세깁놀이는 경계에 들어앉아 이렇게 되는데 다 찔려서 이게 더 좋겠습니다. 세깁놀이는 경계에 다 찔려서 거기에 쏙 들어가는 것입니다. 한 생각이 온 허공을 덮어버립니다. 이것만 이해가 좀 되면 이 한 생각이 온 허공을 덮어버리는 것이 이해가 되면 이 공성에 대한 이치가 정말로 이해가 되거든요. 한 생각이 도거사님 한 생각이 허공을 덮어버릴 수 있을까요? 어때서 그럴까요?
한 생각도 절대성질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아니요. 한 생각이 허공을 어떻게 덮어버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허공은 가도 끝이 없는, 그런 것이고, 한 생각은 그냥 단지 물거품 하나에 그러니까 한 생각도 그 근본 다 밖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 근본은 전체를 덮을 수 있는 거죠. 한 생각이 근본을 덮는다고 하는데. 한 생각이나 근본이 똑같은 거죠. 아, 그렇게, 네, 좋습니다. 지금 현재. 그 다음에 경월 가사님은요? 한 생각이 경계에 다 찔려가지고 들어가 버리는 바탕자리를 잃어버리니까 네, 예. 그 바탕자리가 다 없어져 버리죠. 예, 그러니까 그 생각 때문에 예. 바로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한 생각하고 전체 허공하고 그냥 그게 바탕자리에서 이게 나니까 같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거는 안 되고 한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알면 그 생각이 바탕과 둘이 아니게 되는데 이 한 생각이 자체성이 있고 진짜고 또 항상 하고 머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바탕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지금 도어거사님이 이 불교 공부를 하기 전에 몸뚱이가 내다라고 하시지 않았냐고요. 몸뚱이 내다라고 하시지 않았냐고. 불교 공부. 몸뚱이 내라는 한 생각이 절대 본래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라고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냐 이 말입니다. 그게 공부하기 전에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뒤바뀐 한 생각이 전체 허공을 덮어버립니다. 그 말입니다. 몸뚱이가 내가 있다라는 한 생각이 이 본래의 이 성품짜리, 이 바탕짜리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가도 끝없는 허공과 같은 그런 그 바탕이거든요. 그런데 그 허공에서 일어난 그 경계에 몸뚱이가 내가 있다 라고 하는 순간 바탕은 잊어버리죠. 그러니까 그 한 생각이 허공을 덮어버리는 것과 꼭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바탕 공식에 나오지요. 지금.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근데 몸뚱이가 내다라는 생각, 내가 있다라는 생각이 말로 들어서 그게 없어지지를 않네. 정말로 그게 하나의 물거품과 같다라는 이런 그 깨달음이 오지를 않는다 이 말입니다. 휘유거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깨달음이 안 와. 아무리 우리가 하려고 애를 써도 너무너무 견고해서 너무너무 그 관념이 뿌리 깊어서 도저히 이게 안 되네요. 그래서 한 생각이 허공을 덮어버리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다, 내가 있다 라는 생각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해를 하실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지금 장벽이 되어 있는지를 이해를 하실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우리의 공부는 개별적이고 고정불변하고 독립적인 내가 있다 라는 것을 되밝혀서 알고 그것을 밝혀가는 과정, 이것이 공부라요. 이것이 핵심이라요. 지금 만약에 내가 있다는 것만 딱 놓아버리면 뭐가 돼요? 그만 이 자리에서 뭐가 돼? 그만 허공이 돼버리잖아요. 왜?
그 허공의 바탕자리에서 일어난 작용이 그냥 허공으로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애쓸 필요도 없어. 한 생각만 딱 놓으면 바로 그 자리라. 한 생각만 놓으면. 내가 있다는 한 생각만 놓으면. 몸뚱이가 내다라는 한 생각만 놓으면.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법상을 보살님. 공부 자체는 어렵지 않지. 공부 자체는 어렵지 않다 이 말이에요. 뭐만 하면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난 작용인 그 한 생각만 바탕으로 딱 돌아가면 그대로 허공이라. 그대로 허공이라요. 그런데 요 물거품과 같은 요 한 생각이 얼마나 참말로 울트라 캡숑인지 정말로 어렵네요. 경월거사님, 그거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놓기가. 그 직접적인 이유는 모르겠고요. 직접적인 이유는 네. 오랜 윤회를 거듭하고 오랫동안 식으로 습으로 쌓여가지고 그렇게 견고하게 굳혀졌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견고하게 굳혀진 습이 뭐다? 어떻다? 견고하게 습이요. 예. 전도망상. 전도망상이. 또 뒤바뀐 잘못된 뿌리망신. 뿌리망신. 또 다른 말. 그것이 어떻다?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 다른 말로 하면 변한다. 변한다. 다른 말로 하면 것이다. 공하다. 공하다. 다른 말로 하면 비었다. 그렇게 알아야 그 습이, 그 업식이 그 자리에서 녹아나기 시작한다. 진짜 논리적이죠. 정말로 이치에 딱 맞는 거라, 이게. 해보면. 지금 계속해서 하잖아요.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 그렇게 하잖아요. 업식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그 업식이 변한다, 헛것이다, 자체성이 없다, 머물 수 없다. 그래서 업식을 잘 굴리죠. 그래서 업이 어떻게 해야 녹느냐? 이렇게 묻지요. 업이 어떻게 해야 녹겠습니까? 저기 박은경 쌤, 업이 어떻게 해야 녹겠나요? 네, 확인해. 또 업이 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요. 업이 녹. 예? 업이 녹으려면. 업이 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우리가 왜, 아이고, 내가 업이 많아서 내가 뭐, 금방 업식으로 뭐, 업이 녹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예? 열심히 해야죠. 무엇을? 업을 녹이려고 업을 열심히 녹여. 도거사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업을 녹이려면.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베란다 헛것이다를 계속 열심히 네. 수시로 예. 업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 됩니까? 업이 공하다. 업이 공하다. 업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 구체적으로 하라. 업이 공하다 이러면 병 하죠. 이 공하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 몰라. 그 영수보살님이 뭐라고 얘기를 해놨어요? 인연과 조건으로. 일처의 모든 법은 무정성이야. 정성이 없어. 그렇죠? 만약에 정성이 있으면 인과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것을 공하다고 한다. 이것을 가명이라고 한다. 이것을 중도라고 한다. 딱 모습 공식이잖아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자체성이 없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 공하다라고 한다. 공하다라는 의미가 내가 딱 이 논리적으로, 이치적으로 딱 이걸 갖고 와서 대입을 착 할 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경호사님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인연과 조건이라는 것도 무슨 뜻인지 알아야 돼. 인연과 조건이라는 게 뭔 뜻인지 알아야 된다고. 이게 지금 펜이 있는데 이 펜이 인연과 조건으로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 인연과 조건이 사라지면 이게 다 이 펜이 유지가 안 되죠. 그런 걸 인연과 조건이라고 해요. 이 펜은 모든 인연과 조건이 결탁되어서 이런 모습이 드러난다. 나의 몸도 제 인연과 조건이 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몸뚱이다. 그런데 이것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이 몸뚱이를 나라고 할 수 있는가? 나의 나툼, 나의 작용은 될 수 있지만 이걸 진짜 나라고 할 수가 있는가? 이런 질문이 일어나지 않겠냐고요. 그때 그 질문은 남한테 들은 질문이 아니고 자기 마음속에서 스스로 일으키는 질문이기 때문에 굉장한 힘을 가지는 겁니다. 그때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가 약간 마음으로 다가오겠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자, 한 생각이 얼마나 크기에 가도 끝이 없는 허공을 덮어버리는가, 끝없는 허공을 덮어버리는가, 그것이 가능한가? 좋다라는 생각에 딱 들어앉으면 좋다라는 생각이 일어난 바탕자리를 잊어버려요. 좋다라는 생각이 일어난 바탕자리의 뭐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거든요. 모습. 좋다라는 것이 모습이라요. 제가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 좋다, 싫다, 화다, 불안이다 하는 것은 뭐다? 눈으로 보는 컵하고 똑같은 거라. 눈으로는 이게 모양을 보지요. 의근으로는 생각입니다. 똑같은 거라고. 근데 사람들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경월거사님 어떻습니까? 이때가 다르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모습 공식을 할 때 눈으로 보는 거하고 소리 듣는 것부터 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으로 하려고 자꾸 하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 근데 생각을 눈으로 보는 이 컵처럼 보지 못하는데 뭔 수로 생각을 잡겠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도 뭐하고 같다? 눈으로 보는 컵하고 똑같다. 내가 화를 일으키면 화도 눈으로 보는 펜하고 똑같다. 똑같아. 근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생각은 생각이고 감정은 감정이고 이거는 이거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자꾸만.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육군이 이렇게 옛날이 아니지. 본래의 우리의 바탕자리는 안이빛을 신 이로 육진 경계가 이렇게 견성, 보는 성품,
문성, 듣는 성품, 뭐 이렇게 본래의 성품은 하나거든요. 하나인데 눈에 들어가면 견성이라고 해요. 보는 성품. 귀에 가면 문성이라고 해요. 근데 성품은 모습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견성 따로 있고 문성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 각성 따로 있고 지성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품짜리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 그래서 좋다라는 생각이 나면 딱 컵 보는 것처럼 내가 탁 그걸 컵 보는 것처럼 그 생각을 탁 걷어잡을 수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을 탁 걷어잡을 수 있으면 생각이 들어앉지 않겠죠. 그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소리로 연습을 자꾸 해라는 겁니다. 연습을 해서 내가 딱 이런 생각을 할 때 내가 이런 생각을 일으키고 있구나.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이런 생각이 일어나구나. 또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이런 생각이 일어나구나. 근데 뭐예요? 일으키는 자는 없어. 생각을 일으키는 자가 없다고. 이러면 좀 뻥치지. 어렵지요. 왜? 왜 어려워요? 보는 자가 없잖아. 좋다는 자가 없잖아. 근데 경월거사님 절대로 안 그렇지요. 왜 그래요? 아상 때문에 몇 번 하고. 아상이라면 어렵고 좀 더 나한테 와닿는 말로. 몸뚱이가 나라는 생각. 그렇죠. 몸뚱이가 내기 때문에 뭐든지 내가 주인이라. 뭐든지 내가 한다고 생각을 해. 생각하는 것도 내가 한다고 생각하고, 보는 것도 내가 본다고 생각하고, 듣는 것도 내가 생각한다고, 말하는 것도 내가 한다고 자꾸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개체가 자꾸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몸뚱이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고 아무리 말해도 그게 여기에 이렇게 와닿지를 않아. 많이 해야 되겠죠? 많이 해야 됩니다. 그냥 자, 그래서 싫다라는데 딱 들어앉으면 싫다라는 생각이 일어난 바탕자리를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허공을 덮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구름이 해를 덮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구름이라는 것은 그냥 어떤 기압 변화에 의해서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인데 얘가 그냥 싹 덮어버려 어느 허공을. 근데 구름이 덮는다고 허공이 변하나요? 허공은 안 변합니다. 좋다 싫다는 모습에 들어앉아선 허공 바탕을 잊어버립니다. 나다 하는 불의 생각이 온 허공을 덮어버립니다. 이것이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면 이 공성에 대한 이치가 굉장히 다가옵니다. 나다 하는 불의 생각이 온 허공을 덮어버립니다. 백봉 선생님이 처음 오는 학인에게 지구도 네가 만들고 태양도 네가 만든다 하면 듣는 사람이 말이 탁 막혀버립니다. 내가 어찌 태양도 만들고 지구도 만들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묘한 말씀이네 하면서 계속 오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이상한 말씀 하시네 하며 가버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백봉 선생님한테 그 공부를 할 때 정말 확연하게 붙어 있는 사람과 가는 사람 딱 두 부류예요. 어중간한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면 처음 오는 사람한테 딱 그러거든. 태양도 네가 만들고 지구도 네가 만들고 달도 네가 만든다. 그러면 앉아있는 사람이 뻥치지. 말도 안 되지. 앉아있는 사람은 몸뚱이인데 내가 어떻게 지구에 살고 있는데 지구를 내가 만들어?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떻게 하냐면 그 바탕자리를 확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도 듣도 못하는 얘기를 처음에 들으니까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가버리든지 앉아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가버리도 전혀 연연해 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절대로 고동 껍질 안에 들어앉아서는 안 돼요. 고동 껍질 안에 들어앉으면 태평양 가운데 있으면서도, 지구에 있으면서도, 허공에 있으면서도, 태평양도, 허공도, 지구도 몰라. 고동 껍질 안쪽만이 전부 자기 세계라요. 지금 딱 우리지요. 이 고동 껍질은 몸뚱이도 고동 껍질이 될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도 고동 껍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하고 얘기를 하는데 내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면 그 고동 껍질한테 딱 들어있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지금 그 고동 껍질이 태평양이라는 어마어마한 바다에 있는데도 그 고동 껍질 안만이 자기 세계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몸뚱이가 내다 이래. 근데 우리는 허공으로서의 내가 내거든. 근데 몸뚱이 안만 내라. 박원경 쌤, 몸뚱이 안만 내라. 그래서 거기서 고동 껍질 안에서 좀 고개를 쑥 내밀어서 고동이 딱 나와서 보니까, 아이고, 자기가 고동 껍질 안에 있는 줄 알았더니 이 고동이 어디에 있어요? 태평양에 있어요. 근데 이 고동이 태평양을 한 번도 구경을 해본 적이 없어, 나와서. 근데 태평양에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고동 껍질 안에만 들어가 있으니까. 고동 껍질 안쪽만이 전부 자기 세계라고. 이 말이 진짜 무서운 말입니다. 고동 껍질 안쪽만이 전부 자기 세계라요. 명예, 돈, 채통, 잘 살아야 되겠다. 내 집안 어찌해야 되겠다. 죽으면 어디 가야 되겠다 해서 묘를 만드는 고동 껍질 안에 들어앉아. 고동 껍질 하나만 해도 답답한데 1000개, 10,000개 만들어 놓고 전부 거기서 뱅뱅 도는 사람들이 태반이거든. 개미집 보면 밑에서 이렇게 다 굴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고동 껍질에서 한 번만 이렇게 쭉 바깥으로 나와보면 좋을 텐데, 명예, 돈, 그걸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지요? 껍질 안에 들어앉지 말라는 것이요, 지금. 돈 없으면 못 삽니다. 그지요? 경월거사님, 지금 돈 안 벌면 되겠나요? 큰일 나죠. 큰일 나죠. 어떻게 살아요? 교육도 못 시키고 밥도 못 먹고.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경월거사님이 회사 가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버티는 이유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주니까 그 돈으로 내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다니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돈도 말입니다. 너무 과하게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 있고, 명예도 너무 과하게 욕심을 부리는 사람도 있고, 지식도 너무 과하게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 있고, 공부도 너무 과하게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요. 그러면 뭐가 되나? 그게 장애가 되죠. 장애가 됩니다. 장애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로 이 뒤바뀐 생각으로 살면 처음부터 끝까지 종노릇 하다가 그냥 죽는 겁니다. 무엇의 종노릇? 몸뚱이의 종노릇. 나라는 데 종노릇. 주인 한 번도 못 돼보고 살아요. 경월거사님, 지금 노예로 팔려가라면 가시겠습니까? 예? 절대 사절입니다. 그지요? 그 옛날에 아프리카에서 글로 갈 때 노예선에 보면은 정말로 이렇게 했대요. 수개월을 가는데 너무 차곡차곡 거꾸로 차곡차곡 해서 그 자리에서 대소변하고 그 자리에서 누워서 움직이지를 못해. 꽉 채워서 가니까. 그래가지고 수개월을 가니까 그 배변, 소변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면역이 약한 사람 다 죽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정말
사람이 정말 잔인하려면 근데 그 사람을 사람으로 생각을 안 하고 물건으로 생각을 했죠. 그것도 하찮은 물건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노예로 가라면 종으로 가라면 갈 사람 아무도 없지요. 근데 자기는 어떻게 살아요? 자기 본래 주인이거든요. 주인인데 100% 종노릇을 하면서 삽니다. 그 종노릇에서 주인이 되는 것이 자유라요. 자유를 회복하는 거라요. 그래서 지금 이 고동 껍질 안에 계속 들어가 있는 것은 자기 스스로 종을 자처하는 겁니다. 종노릇 안 하려면 고동 껍질이 변하고 헛것인 거 알아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 정말 안열시답니다. 대표적인 고동 껍질이 무엇입니까? 몸뚱이야. 몸뚱이가 나다라는 생각입니다. 보통은 몸뚱이가 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잘 모릅니다. 몸뚱이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잘 모릅니다. 무엇을 내라고 하니? 이런 대답할 사람 별로 없습니다. 박은경 쌤 그렇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내가 화를 내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싫어한다 하고 나라는 생각이 휘두르고 있는데도 인식이 잘 안 됩니다. 나라는 생각이 무슨 생각이라고요? 뿌리망치. 가짜지요. 가짜입니다. 그 가짜에 계속 휘둘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 온 사람은 뭐 하려고 하는 거? 진짜 찾으려고 온 사람. 그래 진짜는 어디서 찾아야 돼요? 나한테. 자, 또 한번 물어봅시다. 거기까지만 하지요. 왜냐면 골 아프니까. 얼마나 골 아픈 이게 일인지 모릅니다. 도어고사님 진짜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가짜 맨날 가짜니까 우리 종로로 타고 있지 않습니까? 가짜에. 종로로 타고 있는 나한테서 찾아야 종로로 타고 있는 나한테. 예. 진짜는 어디서 찾는다? 내가 알고. 네. 어떤 네? 가짜가 아닙니다. 네. 가짜가? 아닌. 진짜를 가짜가 아닌 나에서 찾는다고요? 가짜가 아닌 나는 모습이 없다 했는데 그러니까 그 바로 모습이 없는 걸 찾습니다. 모습이 없는데 어떻게 찾아요? 그걸 깨닫는 거죠. 찾는 그러면 못 깨닫습니다. 그럼 못 깨닫습니다. 도어고사님. 왜? 가짜가 아닌 나는 모습이 없어서 걷어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건 관념이거든요. 관념입니다. 경월거사님, 예. 진짜 찾으려면 어디서 찾아야 돼요? 가짜에서 찾아. 가짜에서 찾아야 돼요. 가짜에서 찾아야 돼요. 가짜가 아닌 나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이거를 정말로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가짜는 진짜의 뭐라고요? 가짜는 진짜의 뭐라고요? 가짜에서 찾는다는 걸 주문이 됐습니다. 예, 좋습니다. 가짜는 진짜의 나툼. 그래서 진짜를 보려면 진짜는 모습이 없어서 어디서 봐야 된다고요? 가짜에서 봐야 된다. 이걸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진짜를 찾으려면 어디서 찾는다고? 가짜였어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어디로 가냐면 가짜를 자꾸 내빼리고 진짜 찾으러 돌아다녀요. 못 찾아요. 평생 가도 못 찾아요. 그는 관념의 그걸 뭐라고 하나? 관념의 놀이라고 하나? 유희. 관념의 유희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우리 공부하는 사람은 절대 관념의 유희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가짜에서 찾아야 돼요. 가짜에서 찾는 것이 어떻게 찾아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컵, 가짜잖아요. 이것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몸뚱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몸뚱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이해하고 파악함으로써 진짜가 드러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말마디라도 알아야 돼요, 처음에. 왜냐면 진짜 찾으려면 어찌해야 돼? 가짜에서 찾아야 돼. 절대성 자리 찾으려면 어디 해야 돼? 상대성에서 찾아야 돼. 말마디라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어디로 자꾸 진짜 찾으러 안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가짜의 대표적인 가짜가 뭐예요? 몸뚱이와 내가 생각하고 감정 일으키고 하는 고정관념. 그런 것이 가짜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것이 변하고 헛것인 거를 찾아야 된다. 공한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 진짜가 드러난다. 아마 개원한 지 지금 6년이 넘었거든요. 만 6년이. 제가 한 200~300회를 법회를 했더라고요. 진짜 많이 했죠. 근데 모습 공식밖에 안 했는데 이때까지 모습 공식밖에 안 했어요. 그 모습 공식을 가지고 어찌 그렇게 우려먹을 수가 있을까요? 1000몇백 번을요. 그래서 제가 뭐 언제까지 선언장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맨날 모습 공식만 할걸요. 아마 제가 앞으로 얼마를 해도 맨날 모습 공식만 할 것 같아요. 진짜를 찾으려면 가짜에서 찾는다. 가짜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가짜가 공한 것인 줄 알아야 된다. 우리의 목표는 공리에 요달하는 것이다. 딱 머리에 베겨놓으라고. 자, 이만하겠습니다.